네, 안녕하세요. 수고하겠습니다. 일단 3기에는 뭐 계획서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완결하셔야 되는 것이고, 뭐 진행은 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1, 2, 3, 4회차는 100점 진도별로 갈 것이고, 이제 5, 6회차는 전범이니까 거기 맞춰서 이제 준비해 오시면 되고, 그 3페이지에 1회차에 뭐 대상 적격 밑줄, 쟁송기간 밑줄, 이렇게 밑줄 쳐 있는 거는 그 밑줄은 특 A급이에요. 특 A급이니까 이제 예습하실 때 중점적으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의 진행은 일단 그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뭐 써볼 사항 있으면 써보고, 풀어볼 사항 있으면 풀어보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중요 사항은 이미 뭐 다 체크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기본서 갖고 계시면 기본서 목차 페이지에 2페이지에 오늘 진도가 이제 2페이지에 1번 대상 적격부터 3페이지에 10번 소음 참가까지인데, 이제 1번의 대상 적격이 이제 특 2급이고요. 나머지 뭐 1번부터 6번까지 8번까지 전부 A급인데, 특 2급은 이제 1번의 대상 적격, 6번의 기간, 그 다음에 3페이지에 9번의 소변경, 10번의 송참가, 이렇게 특 2급이고요. 개별적인 내용으로 가서 대상 적격 기본소에서 5페이지에 1번 처분 개념 논쟁, 처분 개념 논쟁의 경우에 1번의 문제점에서 세 번째 줄은 이제 법규 명령이 대상이 되거나 사실행위가 대상이 될 때, 법규 명령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구 변시죠. 일구 변시. 그다음에 사실행위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제 3번의 판례에서 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6번째 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에 따른 수정조치 권고, 이 문제가 가장 A급이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로마자 2번에 제가 화면에 띄우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잠깐만요. 네, 6페이지에 있는 로마자 1번의 1번은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처분인지 애매하면 이 처분 요건은 암기해서 쓰셔야 돼. 처분 요건.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여기 양가로 1번, 양가로 가번, 법규 명령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여기 이제 일구 변시 문제가 동그라미 4번에 보건복지부 고시 급여 목록표, 여기 이제 일구 변시 문제인데 사례집에 있는 거,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다음 이제 원칙적으로 될 수 없는 경우는 3번의 두 번째 줄에 원칙적으로 법규 명령은 처분이 될 수 없다. 요거는 이제 최신 판례 22-7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최신 판례 교재는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구입해서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좀 이따 드릴게요. 갖고 계신 분은 뭐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이제 양가로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 요거는 이제 최신 판례 20-5죠. 최신 판례 20-5. 네 번째 줄에 이제 20-5에 있는 판례이고, 이게 이제 A급이에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 처분인지 여부와 이제 기속력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그 중에 판례 사례로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3번의 판례에서 동그라미 A번 판례 첫 번째 줄 끝부분에 국공립대학교
교수 임용 신청 거부 사건. 요거는 이제 사례집의 종합 문제로 되어 있어요. 사례집의 종합 문제. 그래서 요 문제 하고 그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최근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 거부 사건. 이게 이공변시거든요. 이공변시. 그래서 이공변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19변시하고 20변시가 있었죠. 그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사례집 갖고 계세요? 사례집 266페이지에 이 문제 1번 없으신 분은 제가 화면에 띄울게요. 이 문제인데 많이 써봤지만 문제에 대해서 문제 1번 한번 써보세요. 문제 1번 법적 성질은 이제 법규명령이라고 전제를 하고 물음 1번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금액표의 법적 성질은 법규명령이라고 전제를 하고 이 법규명령의 취소소송의 대상 여부 그게 특일급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사안의 목차, 사안액을 먼저 쓰시고 로마자 목차 한번 써보세요. 교재 없으시면 여기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 보면 힘드니까 사진을 찍어갖고 휴대폰을 찍어서 한번 보시거나. 시간은 사안 해결, 목차는 두 문자 정도만 쓰시고요. 로마자 정도만 쓰시고 사안 해결 목차에서 한 5분 드릴게요. 뒤에 시계로 15분까지. 일단은 좀 써보세요. 저기 없어서. 아, 그럼 저기 사진 찍어서 한번 보세요. 교재가 네. 이거 사례집. 사례집하고 이건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례집하고 기본서 둘 다 쓰는 겁니까? 예. 3개에서 네. 네. 요거까지 세 권이죠. 그러니까 밑에가 4죠. 예. 네. 여기 있어요. 사안 해결부터 먼저 써보세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봐드리지. 앞으로 나왔어요. 네. 여기 보면 잘 안 보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쓰시면 돼요. 아, 글쎄요. 옛날에 사시 같은 거는 이렇게 딱 펼쳐놓고.
요거는 이미 한 거잖아. 네. 이건 앞에서 쓴 거잖아. 네. 판례에서. 그럼 요거만 쓰면 되는 거지 왜 얘를 써? 사안 해결에. 됐네. 오케이. 별다른 이런 거 왜 쓰냐. 예. 마무리하시고 법규 명령이 처분인지 여부 판례 예외적 긍정설이 예외적 긍정설 법규 명령은 일추간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분될 수가 없고 예외적으로 다른 집행위 행정행위에 개입 없이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적 법규 명령으로서 처분이 된다. 요 사례가 이제 그 목록표 사안이에요. 목록표 사안. 그래서 요 사안은 쓰실 때 여기 사안의 법규 명령은 즉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 행정행위에 개입 없이 요 제조사 갑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적 법규 명령이므로 대상적 격을 충족한다. 이렇게 쓰는 게 요 사안의 해결이에요. 다른 집행에 개입 없다. 그런 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 사안을 잘 모르는 것이고 최근 판례 시행규칙 사안은 중간에 과세 처분이라는 행정에 개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고 이 사안은 이제 쓸 때
로마자 2번에 쓸 내용은 처분 개념 논쟁을 쓰셔야 되죠. 법규명령의 대상이 됐을 때 처분 개념 논쟁이 논거로 들어가서 로마자 3번은 법규명령의 대상 여부에서 긍정설, 부정설, 특히 이제 예외적 긍정설 판례를 정확히 설치를 하시고 사안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 요 물음 3번도 특이급이에요. 물음 3번 제소기간 준수 여부. 전제는 고시는 됐는데 통지되지 않았다. 고시는 됐는데 통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소기간, 사안 해결 써보세요. 이 문제 물음 1번하고 물음 3번이 특이급이에요. 사례집 지금 페이지는 266이에요. 제소기간 준수 여부. 사안 해결만 쓰는 거니까 시간 제한은 3분. 20분까지 써보세요. 네, 같이 해보죠. 이제 핵심은 어디 있냐면 여기 8번째 줄 즈음에 보건복지부 고시 요 법규명령 금액표를 개정하면서 18년 9월 23일 날 고시했다. 고시. 그래서 고시는 있었지만 만약에 통지는 없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려 했었죠. 그러니까 통지가 없었다면 이날을 안날로 볼 수 있을지 여부. 그게 학설 대립이 있는데 판례 주된 입장은 안날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사건에서 이날을 안날로 볼 수 있다. 안날인데 안날이 되려면 통상 요 고시에 효력 발생일을 명기하면 그날로부터 안날이 되고, 그럼 명기가 없으면 5일이 지난 후부터 안날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예외적인 판례가 안날로 볼 수 없다는 말은 이제 있은 날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개별 공시가의 고시 사안 판례예요. 그래서 자 이제 학설을 정해서 동그라미 일설 안날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고시 1이 이제 안날이 되고 5일이 경과한 5일부터 안날이 되므로 5일 경과했으면 9월 28일 5 더하면 9월 28일 안날이 되고, 그날부터 90일이면 3개월 더하면 되는 거죠. 3개월 더하면 12월 28일이죠. 12월 28일까지 취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여기 18년 12월 26일 날 소송을 26일 날 제기하고 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만약에 이제 5일 후 그걸 모르면 이제 이설을 택해서 안날로 볼 수 없다. 안날로 볼 수 없다면
이튿날이다. 이튿날이면 20조 2항에 따라서 이튿날로부터 1년 제소기한을 준수했다. 이렇게 쓰는 게 항상 소송권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답안을 쓰는 게 포인트다. 마무리. 이건 뭐 여러 번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물음 1하고 물음 3. 물론 이제 물음 2도 원고 적격을 묻고 있는데 작년 23년에 원고 적격이 출제됐기 때문에 물음 1, 물음 3이 특 A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년 문제. 거부 관련해서 20년 문제는 268페이지 사례집 문제 2번이 문제 2번. 그래서 문제 2번 여기 2번. 죄송합니다. 여기 문제 1번. 문제 1번 사안 해결 써보세요. 문제 파악하는데 1분, 사안 해결 쓰는데 3분, 4분 드리게 4분. 23분이니까 27분까지. 이 문제의 경우에 이제 1번은 A급, 2번은 특이급, 3번, 4번에 반가로 3번 맨 마지막 보상금 너무 적다 A급. 등급은 좀 표시해 놓으시고 연습하실 때 1번 A, 2번 특이 A, 4번에 반가로 3 A. 문제 1번의 경우에는 의뢰 불가 회신이 하나가 있고 종중 B가 소송 제기하는 것이고 의뢰 거부 회신 하나가 있고 이 불가 회신, 거부 회신, 대상 적격 써라. 그럼 이제 지문에서 불가 회신이 어디 있느냐, 거부 회신이 어디 있느냐 그걸 찾으셔야 돼. 불가 회신은 어디 있냐면 가로 안에 있죠. 항상 이렇게 나와요. 5번째 줄에 불가 회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거부 회신. 문제 파악할 때 항상 이렇게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둘로 쓰셔야 돼요. 의뢰 불가 회신의 경우에는 이렇게, 의뢰 거부 회신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1번, 2번 붙여가지고.
마무리하시고요. 그래서 의뢰 불가해신을 보면 이제 내용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도 지정 문화재로 이제 첫 번째 줄 도지사가 세 번째 줄에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는데 그다음에 네 번째 줄에 후손들 종중 비가 진묘가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을에게 문화재 지정 처분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없애달라 하는 게 취소죠. 취소, 직권 취소. 그래서 직권 취소를 신청했는데 그 취소가 불가하다는 회신, 불가해신 거부한 거죠. 그래서 직권 취소하면 요 종중 비에게는 수익적인데 수익적 처분을 거부한 것이니까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과 관련해서 신청권이 있느냐 판례 이 경우에 직권이기 때문에 직권 응답 의무가 없으니까 응답 신청권이 없어서 결론 요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그 신청권 유무에 관한 판례예요. 신청권이 없다는 판례이고 그 다음에 문화재 네 번째 줄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은 행정계획으로 이제 결정 고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계획에 대해서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정 해제 여기에 지정 해제 침입적 처분을 지정 해제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맨 마지막 줄에 이제 거부했다. 행정계획 침입적 계획에 대해서 해제하면 수익적이란 말이에요. 수익적으로 처분을 신청했는데 이제 거부한 사안이에요. 행정계획도 역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응답 신청권이 없어요.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응답 신청권이 있다. 해석에 의해서 또는 법령에 의해서 신청권이 있으므로 요 거부는 지정 해제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 두 가지 다 신청권 문제, 신청권. 그래서 아까 기본서 보다가 이제 여기로 온 건데 기본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기본서 10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B번에 니은번. 최근 판례는 여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권을 원래 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인정. 거기 이공변시 아까 거부 회신죠. 거부 회신. 그다음에 동그라미 C번에 문화재 지정 처분 직권 취소. 직권 취소가 이제 직권이기 때문에 응답 신청권이 없어요. 그래서 거부, 불가 회신 등에서는 취소, 철회는 행정소의 직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소 신청권은 부정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문화재 지정한 것은 거부는 처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 행정계획 해제 신청 거부는 처분이다. 이 판례로 만든 거예요. 결국은 로마자 2번에 써줄 내용은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을 써야 돼. 신공영 그걸 써주고 그다음에 요 판례 설치하고 그럴 때 이제 신청권의 경우에 부정설이 있으나 이제 긍정설이 판례인데 판례 사례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양가로 7번에 신고의 수리 자완신 수리 거부는 처분이 아니고 양가로 나번에 수요신 신고 수리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다. 노무사 시험에서는 노무사 조합 설립 신고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수요신으로 가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A급이고 노조 설립 신고 그래서 12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양가로 와번에 노조 설립 신고 수리 거부가 나오는 거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양가로 7-1에 1차 거부, 2차 거부가 새로운 신청이라면 처분에 해당한다. 요거는 이제 2, 3 노무에 출제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7-2 이게 특이급이 양가로 7-2 금전지급 거부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판례는 공무원 연금 지급 거부하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서 권익에 영향을 미침으로 처분이니까 취소를 제기해야 되고 200만 원 빵빵연도에 대상자 확인 결정이 나왔는데 법령이 개정돼서 100만 원 못 주겠다. 미지급이죠. 미지급의 경우에는 후자, 즉 법률관계를 다투는데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니까 당사자 소송을 제기된다. 이 판례에 기반한 첫 번째 단락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금전지급 거부에 요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얘는 소변경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후술 당사자 소송은 소변경이고 그다음에 14페이지
여기 3기가 최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거를 딱 정리를 해서 그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 14페이지에 맨 위에 양가로 2번에 권력적, 비권력, 특히 이제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관련해서 양가로 4번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 첫 번째 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 요거 특이급으로 사례 뜰 수 있다. 이 시정조치 권고가 나오면 로마자 2번에 뭘 써줘야 돼요? 비권력적 사실이니까 처분 개념 논증을 꼭 써주셔야 돼요. 거기서 판례 들어가더라도 얘는 예외적으로 처분성 인정된 거죠. 그다음 15페이지에 A의 원처분이 있고 A2의 재결처분이 있고 소송할 때 처분이 2개다. 처분이 2개면 원칙적으로 하나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원칙은 원처분주의. 그래서 15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이제 원칙은 원처분주의고 원처분주의는 원칙구조 본문 원칙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예외 단서는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으면 2번에 재결 자체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재결이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16페이지에 출제되는 거 16페이지에 양가로 4번에 전부 인용 재결 농사 시험의 경우에는 노조 설립 신고했는데 노조 B에게 노조 설립 신고 수리를 해줬다. 수리해주면 사용자가 불복할 때 사용자가 취소 심판 가서 인용 재결이 나왔을 때 그 사안이 이제 가장 유력한 것이고요. 그래서 전부 인용 재결의 경우에 쟁점 특이이고 그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되죠. 취소 재결의 경우와 취소 명령 재결의 경우. 그다음 17페이지에 양가로 4번 행정 심판 갔더니 일부 인용 재결이 나왔다. 일부 인용은 이제 A2에서 반가로 1번에 변경 재결이 나온 경우. 형성 재결이 이제 변경 재결이죠. 여기 변경 재결. 그래서 오늘 변경 재결 문제를 낸 것이고요. 그 변경 재결 문제는 오늘 문제는 이제 20행시예요. 20행시. 사례집에 20행시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적어두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 18페이지 반가로 2번에 변경 명령 재결의 경우는 이제 20 노무에 떴기 때문에 변경 재결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변경 재결 오늘 문제를 낸 거예요. 오늘 문제가 처음에 직위해제, 그 다음에 또 2차 직위해제, 그 다음에 해임당했는데 행정심판 가서 뭐 나왔어요? 정직 3월 나왔죠? 정직 3월. 정직 3월을 A2가 날려버린 거니까 변경 재결의 경우예요. 변경 재결.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중요한 거 표시하고 오늘 문제 해서 나중에 할게요. 3번 개별법상 예외적인 재결주의 우리 시험이죠. 감중.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중노위의 재심 판정만이 대상이 되는 건데 취소송 갔을 때는 이렇지만 미기출이 양가로 3번이에요. 만약에 무효확인 소송을 가면 원처분인 뭐 구제명령을 다툴 수 있느냐. 판례 예외적인 재결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처분에 대해서도 대상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냈던 문제고 양가로 3번이 미기출. 그다음에 로마자 5번에 1번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아래쪽에 2번 이제 A2가 이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데 선생님이면 그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양가로 1번에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근데 임용권자 A가 해임을 했다. 그러면 이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A2에 갔는데 이제 기각제를 당했다. 그 다음에 소송 간다. 그러면 처음에 A의 처분은 원처분이고 국공립학교 선생님이니까 그 다음에 A2의 기각제결은 재결 처분이고 그래서 소송 갈 때 원처분주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 A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판례 나온 게 21페이지 반가로 이번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해임을 했다. 그럼 사립학교 교원에 A가 해임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법관계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불복을 가니까 거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원처분이다. 그래서 걔를 대상으로 해서 취소송을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최근 판례 나왔으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 얘도 A급. 그다음 이제 22페이지에 이제 A가 돈을 2,000에서 1,000으로 1,500으로 감액 경정했다. 증액 감액 경정했다. 이런 게 이제 로마자 이번에 경정 처분. 노무사 시험에서 출제된 것이죠. 그래서 금전부가 처분의 경우에만. 그래서 A가
증액 경정 1000 부과했다가 나중에 A가 잘못 부과해서 2000 증액 경정하는 경우에는 판례 양가로 1번의 흡수설이죠. 증액 경정 처분만이 대상이 된다. 근데 기출된 거는 양가로 2번이죠. 2000 부과했다가 1500으로 감액 경정하면 역흡설. 그래서 2월 1일자 1500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역흡설. 요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린 것은 A가 감액 경정하면 흡수설, 역흡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A2 심판 가서 감액되면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변경 대 원처분설.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24페이지의 원고 적격은 23년에 출제됐어도 뭐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8페이지에 맨 위에 로마자 5번의 법률상 이기는 자와 관련해서 행정청은 원래 원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2번에 예외적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양가로 2번이 이게 최근 판례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양가로 2번은 알고 계셔야 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방청장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A예요. 소방청장에게 조치 요구를 했다. 열받게. 열받은 사람이 누구냐? 소방청장 B가 소송을 간 것인데 쟁점은 세 번째 줄에 조치 요구가 대상이 되냐, 대상 적격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소방청장이 원고 적격을 갖느냐, 예외적으로 형사벌 등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원고 적격 있다. 이런 판례예요. 원래 국민이 원고 적격이 있는 건데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이 인인 경업자 경원자 소송인데 이건 행정청이 제기하는 소송이라서 이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틀린다는 말이에요. 잘 모른다 이 말이죠. 대표적인 것은 이제 1번의 경업자 소송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30페이지 2번의 경원자 소송, 그다음에 31페이지 3번의 인인 소송의 이제 원고 적격 그런 것들 혹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원고 적격 안 될 것 같지만 요거하고 그다음에 36페이지에 보시면 요거 6번 전국 대학 노동조합 대학교 지부 일구행시예요. 일구행시 써놓으시면 되고 대학교 지부가 이제 원고 적격이 있느냐와 관련된 요 판례는 꼭 챙겨 두셔야 돼. 일구행시 1-3. 일구행시 한번 볼까요? 사례집의 254페이지. 사례집 254페이지에 반가로 3번 사안 해결 써보세요. 반가로 3번 대통령이 을을 총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 학생위원을 추천한 총학생회죠. 총학생회가 원고 적격이 있느냐 쓰는 거예요.
문제되는 말 왜 써? 이거 문제서에 썼는데 그냥 총학생에는 써야지. 네, 같이 보시면 대통령이 을을 총장으로 임용. 그 상대방은 을이에요. 총장 임용은 특허라는 수익적 처분이고 열받는 사람이 을을 반대한 사람이죠. 을을 반대한 사람. 거기 이제 총학생회는 3자죠. 제3자가 원고적이 있느냐. 그러면 경업자, 경원자 소송이 아니므로 인위소송에 해당하고 인위소송의 경우에 원고적의 판단 기준은 처분의 근거 관계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또 총학생의 사익. 그래서 사안에 이제 교육공무원 법령이 밑에 주어져 있는데 교육공무원 법령이 공익뿐만 아니라 총학생회가 지금 침해받는 사익이 뭐예요? 추천위원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추천위원. 그래서 추천위원과 관련된 것이니까 학교 운영권과 관련해서 사익보호 규정이 있으므로 25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 조문에 추천위원회 위원회 선정 학생위원 2위는 총학생회가 추천한다. 이런 조문 등이 있으면 원래 이런 조문을 활용해서 사익보호 규정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조문이 안 주어지면 사익보호 규정이 있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쓰는 것이고. 별거 아니니까. 다만 이제 노조 지부는 학교 운영권과 관련되지 않죠. 따라서 노조 지부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다. 아까 그 판례 내용이 그거예요. 다시 이제 기본서로 다시 와서 이렇게 판례까지 원래는 이렇게 좀 소개하면 이제 알차게 되고 문제도 풀어보면 알찬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표시만 먼저 해드릴게요. 표시 37페이지에 피고적격도 A급인데 예상되는 경우는 38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가번. 양가로 가번 최근 판례 자꾸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부산지방법무사회 사건에서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처분에 해당하죠. 왜? 네 번째 줄에 제2조 2항에 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로서 행정청에 해당한다. 행정청이면 피고적격 충족한다. 이 부산지방법무사회 사건 추가 써놓으세요. 그래서 판례도 요 마지막 줄에 여기 상업공사를 피고로 해야 하고 세무서장 피고적격이 없다고 한다. 요 파트에다가 부산지방법무사회 여기 최판 20-3 이렇게 써놓으세요. 최판 20-3 최신 판례 교재 20-3의 내용이에요. 부산지방법무사회 판례는 특 A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내부임의 경우에 이제 반가로 이번에 내부임의 경우에 수임청 B의 명의로 처분을 했을 때 피고적격. 요건 이제 사례집 21번 1440 문제. 여기 써놨었죠. 다 표시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합의제행정청의 경우에 이제 노무 문제니까 양가로 이번에 두 번째 줄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종로위원 짱이다. 짱인데 만약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짱으로 3번에 피고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흐름. 14조 피고 경쟁까지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41페이지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 올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A급으로 했지만 특A급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협의의 소익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43페이지 기원목 실단 변국이죠. 43페이지 기원목 실단 변국 등이 있는데 양가를 번의 기간 경과와 관련해서는 여기 예를 들면 거기 이제 2, 3변시 써놓으세요. 예를 들면 반가로 이번에 예외에서 43페이지 중간 부분 예를 들면 이게 A급인데 A급은 2, 3변시 표시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나번에 기간 경과했을 때 이제 가중처분을 받을 위험 그 가중처분을 받을 위험이 44페이지에 반가로 B번 3분의 2점에 가중처분 규정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 경우, 그 경우에 특히 동그라미 1번 시행규칙 형식에 있을 경우 그게 또 나올 때가 됐어요. 그게 A급.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에 기간 경고했어도 45페이지 양가로 답번에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맨 마지막 줄에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 사건 이게 최판 20-10이에요. 최판 20-10 표시해 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안진회계법인은 아니지만 다른 경우에도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불분명한 법률 문제 해명이 필요하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위법한 세 번째 줄의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 정지 처분이. 그 내용이에요. 그럴 경우 예외적으로 소액이 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3번에 경기학원 임시사 사건, 이게 A급이고 이거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자료로 드렸고 좀 이따 자료 볼 때 같이 보고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목적 실현인 양가로 3번에 목적 실현이나 양가로 4번에 보다 실효적인 구제 절차 그거는 이제 맨 아래쪽에 반가로 1번에 민사송 보다 실효적인 구제는 이제 나왔기 때문에 노무사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고 48페이지에 원래는 이제 반가로 3번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시험에서는 중요한데 노무사 시험에 좀 나오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행위 하자가 있고 인가 자체는 하자가 없는 게 넘어가고 양가로 5번에 단계적인 절차 최종 처분이 난 경우에 양가로 나가 특이급이 특이급 직위해제 중에 징계 처분이 난 오늘 문제 냈죠? 20행시 1차 직위해제 2차 직위해제 그 다음에 해임이 나왔죠. 해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차 직위해제는 요 2차 직위해제에서 철회된 거야. 그러니까 1차 직위해제는 소멸한 것이고 소익이 없고 2차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중간행위를 다투고 있는 중에 만약에 최종 해임이 나오면 소멸함으로 협의 소익이 없는 건데 예외적으로 인사규정 등에서 승진 승급에 제한을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익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양가로 나보는 오늘 문제에서 2차 직위해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2차 직위해제. 그 다음에 50페이지 양가로 6번 중간에 양가로 6번 변경 처분의 경우 특이급인데 변경은 다 포함하는 건데 그 위에다 써놓으세요. 취소, 철회, 변경. 그래서 양가로 가번에 취소, 철회. 그다음에 요 판례 사례는 양가로 나번에 변경 이렇게. 그래서 요 판례 사례는 양가로 나번에 변경 이렇게 하시고 양가로 가번 하나 추가해 놓으세요. 취소, 철회. 자료는 드렸어. 그래서 그 취소 철회와 관련된 것이 1차 직위해제. 1차 직위해제에 대해서 새로운 2차 직위해제가 나오면 1차 직위해제를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1차 직위해제가 소멸한 것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는 1차 직위해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1차 직위해제 다음에 2차 직위해제 나왔을 때. 오늘 문제 할 때 설명하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전추주의 하기 전에 오늘 문제 잠깐 보죠. 예시답 한번 보시면 돼요. 예시답안 4페이지에 4페이지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자, 무릎 2를 보면 갑이 소청심사위원회 A2죠. A2의 결정에 불복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그 소송의 질문, 대상과 제소기간. 로마자 2번이 대상, 로마자 3번이 제소기간. 이렇게 나눠서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반가로 2번에 갑이 1차 직위해제, 2차 직위해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각 질문, 소액입니다. 그럼 1차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법리 2차 직위해제가 묵시적 있으면 묵시적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해요. 소액이 없다. 다음에 2차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중간 행위를 다투고 있는데 최종 해임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원칙 소액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인사규정 등에서 지금 법조문에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승진 등의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 등의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액이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반가로 2번의 내용이에요. 반가로 1번 관련해서 이제 보면 질문이 이렇게 쭉 나오면 1차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무단결근으로 해서 두 번째 줄에 2호에 따라서 3월 5일 날 1차 직위해제 3월 5일. 왜냐하면 제소기간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뇌물수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중간쯤에 5월 19일 날 3호의 사유로 아까는 2호였는데 3호의 사유로 2차 직위해제. 그럼 이제 1차 직위해제를 철회하고 2차 직위해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직위해제 기간 중 같은 사유가 이제 뇌물수수 3호의 사유로 해임 의결해서 6월 24일 날 갑에게 해임했고 같은 날에 송달, 안날이죠. 안날 송달 받았다. 그래서 이제 해임이 뒤에까지 이어진 것이고, 그래서 1차, 2차 직위해제 소액 부분은 물임 위에서 물은 것이고, 그 다음에 대상 적격 부분은 이제 심판 가는 거죠. 심판. 이런 문제가 나오면 A의 원처분, 여기까지가 A의 원처분이에요. 그 다음에 A2 행정심판. 행정심판이 갑은 해임에 불복하는 소청을 제기했고 공무원이니까 소청심사위원회가 이제 일종의 A2죠. A2는 8월 11일 해임을 정직 3월로 변경했고 11일 날 변경하는 무슨 재결이 나온 거예요? 변경 재결이 나온 거죠. 일부 인용 재결 중에 변경 재결. 변경 재결이 나왔고 송달 받았다. 이건 제소기간이죠. 제소기간. 그래서 1차 직위해제, 2차 직위해제 나온 다음 이제 해임 나오고 여기까지가 A. 그 다음 이제 A2 가서 변경 재결이 나왔죠. 변경 재결. 해임이 정직 3월로 줄어든 거잖아요. 변경 재결. 그 다음에 이제 소송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송 갈 때 대상과 제소기간. 그럼 먼저 대상의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면 변경된 원처분설이죠. 변경된 원처분설에 의하면 정직 3월이 언제부터예요? 당초인 6월 24일부터 존재하는 것이므로 6월 24일 날 정직 3월이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제소기간은 이제 심판을 거친 경우잖아요. 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20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은 8월 12일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제기해야 한다. 이게 사안의 해결이에요. 배점 30점. 그래서 써야 될 내용은 지금 6페이지에 로마자 2번은 변경재결의 대상적격, 변경재결설, 절충설, 변경대 원처분설 이런 거 쓰는 것이고 로마자 3번의 제소기간은 이제 의, 취지, 그 다음 20조 1항만 써도 되죠. 왜냐하면 안날이 송달 받는 날 안날이니까 1항의 경우에 이제 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심판을 거친 경우. 이 사안은 판례에 의하면 심판을 거친 경우니까 그 정도까지 쓰시면 되고 로마자 4번의 사안 해결, 자기가 택한 학설 3설에 의하면 논거 6월 24일부터 존재하는 것이므로 두 번째 줄에 6월 24일자 날짜가 중요해요. 정직 3월이 대상이 되고 2번 3설에 의하면 24일 날 송달 받았으니까 이게 안날이고 그럼 1항인데 심판을 거친 것이니까 1항 단서, 20조 1항 단서.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결론 재결서 송달 받은 날은 8월 10일부터 90일까지다. 이게 정확한 사안 해결이에요. 정확한 사안 해결 안 하고요. 얼버무리면 꽝이야 꽝.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로마자 2번에 협의 소액 일반으로 써주시고 로마자 3번에 판례 지금 요 판례는 제 교재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아까 변경 부분에 양가록화해서 취소 철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을 보면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 처분. 새로운 사유로 직위해제를 해야 돼. 아까는 2호 사유로 직위해제했다가 이제 3호 사유 뇌물수로 직위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전에 한 1차 직위해제 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 새로운 사유니까 사후적 사유죠. 묵시적 철회하였다고 보면 상당하므로 결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 소액이 없다죠. 1차 직위해제의 경우. 그 다음에 2차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2번 단계적 처분을 다투는 중 최종 처분, 해임 처분이 나온 경우니까 2번. 이 판례 두 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이 경우 판례는
기, 원목, 실단, 변 중에 무엇이에요? 변이야, 변. 취소철의 변경. 그 판례를 써주는 거라고. 사안해결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또 보죠.